사람들은 말한다. 길을 가다 문득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파란만장한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나 가슴 시리도록 애잔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다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희로애락.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아닐까? 나는 영화의 추억과 낭만을 찾아 프랑스 노르망디로 떠난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나는 12시간의 비행 끝에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파리에서 다시 4시간을 달려 프랑스 노르망디에 도착했다.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노르망디는 끝없이 펼쳐진 해안선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끼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광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곳이다.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노르망디의 남쪽 끝 브레타뉴 지방과 경계를 이루는 몽생미셸이다. 루이지 코지 감독이 1976년에 만든 라스트 콘서트는 피아니스트인 리처드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스텔라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영화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몽생미셸이다. 영화 속 버스가 지나간 자리에서 바라본 몽생미셸은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바위섬 같았다. 몽생미셸은 성 미카엘의 산이란 뜻으로 1984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몽생미셸이 바라보이는 초지 위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떼들. 그 풍경이 전해주는 첫 느낌은 평화스러움 그 자체였다. 영화 속 버스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성문 바로 앞에는 버스 출발을 알려주는 팻말이 있었다. 몽생미셸은 대천사장 미카엘이 대주교 오베르의 꿈에 나타나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해 건설하게 됐다고 하는데 8세기에서 16세기까지 무려 1000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플로베르는 몽생미셸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 둥근 형태의 바위가 마주보고 솟아있다. 아랫부분은 얕은 탑 모양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꼭대기는 왕관처럼 교회가 서 있다. 해질 무렵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면 몽생미셸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듯한 위용을 자랑한다. 삶에서 기적을 마주하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될까? 몽생미셸은 그 몇 안 되는 기적을 선물해 주었다. 그 기적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일까? 몽생미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성 입구에 전시된 녹슨 무기. 100년 전쟁 후 영국군이 버리고 간 대포라고 한다. 돌포탄과 대포. 당시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성의 입구인 왕의 문을 지나 수도원 정상까지는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좁은 골목길 옆에는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호텔과 레스토랑, 선물 가게들이 있었는데 구경하면서 오르는 재미가 있어 좋았다. 수도원에 아픈 과거가 담겨 있다는 역사 박물관. 수도원 안은 감옥으로 사용됐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몽생 미셸의 감옥이 생긴 것은 프랑스 혁명 때라고 하는데 수도원에서 가장 습기 차고 캄캄한 방을 감옥으로 사용했다. 수감자가 많을 때는 사제 별관으로 사용하던 40개의 방도 감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곳에 수감된 죄수는 이름과 복역 기간을 적어 놓았다. 일부 상위 계급과 모범수들에겐 책을 읽을 수도 있는 특전도 주어졌다고 한다. 감옥에서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내 눈길을 끈 건 흔들리는 감옥이었다. 저 속에서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시 수도원으로 향하는 길. 오르면서 바라보는 수도원의 모습은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 다른 느낌이었다. 계단을 오르면서 꼭 찾고 싶은 장소가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스텔라가 병원을 빠져나와 도망쳤던 그 장소 말이다. 바로 여기가 그곳이다. I'll always be with you. I love you, Richard. I love you. 영화의 감동이 그리워서일까? 이곳 전망대는 늘 사람들로 붐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래 위에 써놓은 글씨는 밀물이 오면 지워질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사랑도 썼다가 다시 지우고 또 써가는 게 아닐까? 시간과 공간은 무한하고 넓다. 몽생 미셸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넉넉함 그 자체였다. 미로처럼 꼬불꼬불 이어져 있는 계단의 끝에 이르면 성체와 같이 견고하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수도원이 나온다. 고딕 양식의 3층으로 지어진 수도원은 1층과 2층에 귀빈실과 기사의 방으로 사용했던 여러 개의 방이 있다. 몽생 미셸은 신앙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건축가들의 훌륭한 업적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유산임에는 틀림없어 보였다. 수도원 3층에서 만난 초록빛깔의 정원. 다양한 모습의 종교적 내용을 담은 127개의 돌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다. (3층) 정원은 훌륭한 전망대가 된다. 끝없이 펼쳐진 해변을 감상할 수 있고 아래와는 다른 모습의 건물 외경도 감상할 수 있다.
중세 때 몽생 미셸은 순례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반드시 들르는 장소였다고 하는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 물 빠진 모래사장은 언제나 순례객들로 붐빈다. 이렇게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는 이유는 성지에 도착하기 전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도 자연스레 순례자가 되어 모래사장을 걷는다. 몽생 미셸의 멋진 야경을 보려면 아직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던 나는 마을 입구에서 열리는 주말 장터를 찾았다. 주말 장터엔 이 지역 특산물과 그것을 만드는 기구들을 함께 전시해 놓았다. 몽생 미셸의 최고의 특산물은 바로 이 과자라고 한다. 5개를 사면 하나를 더 물어준다는 표시가 나를 유혹했다. 이 지역에 살았던 폴라드라는 아줌마가 오믈렛을 만들어 손님에게 대접하면서 유래됐던 과자라고 하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다. 몽생 미셸에서 차로 20분쯤 달려 프랑스 최대의 굴 생산지인 캉카르를 찾았다. 끝없이 펼쳐진 넓은 해변과 그 해변을 꽉 채운 굴밭은 여기가 프랑스 최대의 굴 생산지라는 말을 실감나게 했다. 이곳은 물이 맑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 굴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몽생 미셸을 감상한 후 반드시 칸카르의 굴맛은 보고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곳 칸카르는 굴 전문 레스토랑이 많은데 늘 사람들로 붐빈다. 나는 바닷가 포장마차에서 굴맛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곳에선 자기가 원하는 굴을 직접 고르는데 굴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손질을 해준다. 바다 내음이 전해지는 듯한 싱싱한 맛이 일품이었다. Ben, pour venir manger des huîtres, justement. D'accord. Alors, je vais voir Saint-Malo, qui est très beau aussi. Moi, je viens de Belgique. Vous connaissez là? 이분들도 몽생 미셸을 보고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Et après? Retour à la mer. 하루해가 지고 다시 몽생 미셸로 향했다. 깜깜한 밤하늘에 불을 밝힌 몽생 미셸. 멈춰서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기적이라 한다면 분명 몽생 미셸은 기적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다. 쉘브르로 가는 날 비가 내렸다. 차창 밖을 스치는 빗방울을 보면서 내 마음은 벌써 영화의 추억 속으로 가고 있었다. 영화 쉘브르의 우산은 자크 드미 감독이 1964년에 만들었다. 쉘브르 우산 가게의 딸 즈누베르와 자동차 수리공인 기와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다.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진 후 그 사람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았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있지라는 여주인공의 독백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는 명대사였다. 노르망디 지방의 코탱반도 북단에 위치한 쉘브르는 인구 3만 명 정도의 군사 항구다.
쉘브르의 봄 날씨는 변덕스러운데 하루에도 서너 번씩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했다. 시내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쉘브르 항구는 작고 아담해 보였다. 화려한 요트 사이에서 여유롭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쉘브르는 침몰한 타이타닉호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항구 바로 옆에는 타이타닉 추모비가 있었다. 이곳 쉘브르에 정박했던 타이타닉호는 다음 목적지로 향하던 중 대서양에서 침몰했다고 한다. 타이타닉호가 정박했던 그 부두엔 쉘브르와 영국을 오가는 페리오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화 속 우산 가게는 아직도 남아 있을까? 항구 옆 도로와 맞닿은 골목길을 지나 우산 가게를 찾아갔다. 쉘브르의 우산 가게라는 팻말과 함께 영화 속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게 문은 닫혀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바로 옆 골목에 있다는 쉘브르 우산 판매점을 찾아갔다. 영화 때문이었을까? 가게에서 본 우산은 여느 우산과는 느낌이 달랐다. 영화 쉘브르의 우산을 보고 우산 가게의 꿈을 키웠다는 이 집주인의 우산 자랑은 끝없이 이어졌다. Alors le parapluie de Cherbourg est très célèbre également parce que il y a eu le film de Jacques Demy qui était tourné quand j'étais petit, j'avais 11 ans, et j'ai vu le tournage des parapluies de Cherbourg dans ma ville natale. Et 20 ans plus tard, puisque c'était en 1986, j'ai créé la marque, le véritable Cherbourg. Oh, I can tell by your eyes that you've probably been crying forever.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의 반가운 만남이 아닐까? Don't be nothing to you, 'cause there ain't mirror, baby. And I don't wanna talk about it. 아이슬란드에서 왔다는 거리의 가수는 여행 중 지친 나에게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선물해 주었다. 기타 하나와 동전 몇 입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그의 행복 비결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That's that old oak tree that I used to play on. Down that lane I walk, and there runs Mary, hair of golden lips like cherries, so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그린 그린 그레스 오브 홈. 아무리 둘러봐도 고향만한 곳이 없다는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밀레의 고향으로 향했다. 밀레의 고향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 밀레의 동상이 있다. 장 프랑스와 밀레는 1814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이곳 그레빌에서 태어났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과 초록 물결. 고향에 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여기가 바로 밀레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다. 장 프랑스와 밀레의 집. 밀레 생가엔 농부의 아들 밀레의 소박한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어쩌면 우리의 농촌 풍경과 이렇게 닮았을까? C'est un peu un lieu de mémoire, c'est pour montrer un peu comment on pouvait vivre au XIXe siècle, qu'est-ce qui a pu influencer Jean-François Millet. Parce qu'au départ, il était portraitiste, ensuite il a peint beaucoup le milieu paysan, donc c'est une grande partie de ses œuvres, ce qu'il a connu pendant son enfance, puisque ses parents étaient agriculteurs. Et à la fin de sa vie, il va devenir paysagiste, et il a peint quand même beaucoup de paysages de notre région. 생가엔 밀레의 작품들이 여러 점 전시돼 있다. 저녁종이 울리면 늘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보고 자랐던 밀레. 경험과 감정이 깊이 배인 그의 작품은 마침내 대작을 만들어냈다. 밀레의 낮잠이라는 작품이다. 그런데 밀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빈센트 반 고흐도 같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밀레의 그림은 언제나 다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농촌 풍경과 농부들은 멍든 저의 가슴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라는 고흐의 독백이 생각났다. 밀레의 그림의 소재는 모두 농부들이다. 들판에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뜨면 밀레는 그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해냈다. 우리에게 진초록 봄을 선물한 것이다. 밀레의 화폭에서 이제 막 밖으로 나온 것 같은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밀레가 어린 시절 화가의 꿈을 키우며 바라봤을 저 아래 바다에는 무엇이 있을까? 프랑스에서 제일 작고 예쁜 항구로 알려진 라스이느라는 어촌 마을이다. 십여 가구, 10여 척의 배가 있다는 항구는 풍경화 속 그림처럼 여유가 있어 보였다. 시간도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슈엘브루엔 비가 내렸다.
비 오는 날의 쉐일브르는 가슴 설레게 하는 낭만이 있어 좋았다. 쉐일브르의 우산. 그 유명한 영화의 첫 장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촬영되었다. 스탠바이 큐. Je ne penserai qu'à toi. Reste, ne pars pas, je t'en supplie. Reste mon amour, sans encore Je m'éloigne de toi, ne me regarde pas. 다시 우산 가게를 찾았을 땐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지금은 우산 대신 생활용품을 팔고 있었다. Le film Les Parapluies de Cherbourg en 1963. À Cherbourg, il y avait comme à l'époque dans toutes les villes, il y avait des marchands de parapluies. Et à Cherbourg, comme partout ailleurs. Hein. Mais là, c'était uniquement pour le film. Par contre, le parapluie qui aujourd'hui s'appelle Le Véritable Cherbourg a une quinzaine d'années d'existence seulement. C'est pas, en fait, c'est l'inverse. C'est le film qui a donné le nom à la fabrique. Voilà. Donc en fait ici, donc, 영화 le film a 촬영 été tourné au 당시의 mois d'août. 재미있는 Donc au mois 뒷이야기도 d'août, 들을 수 il n'y avait 있었다. pas de neige, bien sûr. Et donc ce sont des messieurs ici qui secouent de la farine pour donner l'impression de neige. 우산 가게 주인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화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주고 있었다. Comment allez-vous? Hein? Ouais, très bien. Comme dans le film, vous voyez. Ah, c'est très bien. 마침 가게에 찾아온 우체부 아저씨는 나를 또다시 영화 속 한 장면으로 안내했다. 이곳 쉐일브르에서만 볼 수 있다는 특별한 곳이 있어 찾아가는 길이다. 바로 쉐일브르 해양도시다. 일종의 해양 박물관인 이곳은 심해를 주제로 한 수족관으로 유명하다. 심해와 인간의 심해 탐험을 주제로 한 이 전시관엔 특별한 것들이 많다. 해마는 실고기목 실고기과에 속하며 가늘고 긴 목은 눈 뒤쪽의 머리 길이와 같은 게 특징이다. 해마의 등 지느러미는 짧은 게 특징인데 이것을 움직여 헤엄치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빛을 받아 반사되는 해파리가 마치 꽃같이 아름다웠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앵무조개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 열대 지역에 분포한다. 육식성이 강하며 수심 200m에 사는데 헤엄칠 때 각구를 이용해 뒤로 가는 모습이 특이했다. 해양도시의 또 하나의 명소는 잠수함을 테마로 한 전시관이다. 잠수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곳에선 잠수함을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있다. 이
이 잠수함은 1969년 드골 대통령이 쉘브르에서 직접 출항시켜 실제 전투에 참가했던 잠수함이다. 잠수함의 길이는 128m로 탑승 선원만 135명이나 됐다고 한다. 2000년 7월부터 쉘브르에 전시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최대 규모의 잠수함이라고 한다. 전화기 같은 것을 들고 지나가면 그때그때 안내 방송이 나온다. 잠수함 안은 미로와 같이 길고 끝이 없어 보였다. 여기가 바로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통제실이다. 적의 함대를 격추시키기 위해 발사했던 어뢰도 있었다.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최대 규모의 잠수함. 그 안을 둘러본다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쉘브르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도 어둠 속에 촉촉히 젖어들고 있었다. 쉘브르를 떠나 영화 궤도 루팡의 촬영지 에트르타로 향했다. 영화 궤도 루팡은 장폴 살로메 감독이 만들었다. 궤도 루팡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이 영화는 루팡의 사랑과 욕망과 그리고 좌절을 흥미롭게 보여줬다. 훔친 보물을 숨겨놓고 마지막 결투를 벌였던 코끼리 바위가 특별히 인상에 남는 영화였다. 에트르타는 프랑스 북부 도보 해역을 바라보고 있는 노르망디의 작은 항구이다. 평범한 어촌 마을인 에트르타에 관광객이 모이기 시작한 건 1830년경부터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에서 받은 감명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이 에트르타라고 한다. 시내에서 내 발길을 제일 먼저 잡은 곳은 조그마한 상점이었다. 이것은 시드러라고 하는데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약한 술로 이 지역 특산물이다. 가게 안엔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있었는데 나무로 만든 신발이 반가웠다. C'était la chaussure quotidienne des gens d'autrefois. Hein. Ils faisaient ça dans un morceau de bois, c'est tout. 시드러 몇 병과 남학신을 사가지고 가게를 나왔다.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궤도 루팡의 원작자 모리스 르블랑의 집을 찾았다. 모리스 르블랑이 태어난 이곳은 루팡 박물관으로도 부른다. 이곳은 추리소설 지망생들이 즐겨 찾는 명소라고 한다. 모리스 르블랑은 루팡을 주인공으로 여러 개의 추리소설을 썼다. 그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가 궤도 루팡이다. 박물관 안엔 모리스 르블랑의 유품과 소설 속의 주인공 루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그 유명한 궤도 루팡의 상징 망토다. 변장하기 위해 썼던 수염과 가발, 안경도 있었다. 코끼리 바위엔
그가 훔쳤던 금은보화가 가득했다. 이곳은 물이 맑기로 유명한 에트르타 자갈 해변이다. 거품을 풀어놓은 건 아닐까? 몽돌에 부서지는 파도는 눈부시게 하얀 토마를 만들어 놓았다.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는 폭풍우가 지나간 에트르타 절벽이란 그림을 그렸고, 인상파 화가 모네도 에트르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 그렸다고 한다. 하얀 석회암 절벽인 코끼리 바위는 말 그대로 장관이었다. 코끼리 바위 주변은 파도가 높아 일명 파도탁이라 불리는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한다. 서핑은 해안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이용해 보드를 타고 파도 속을 빠져나오면서 묘기를 부리는 스포츠를 말한다. 해변가에서 우연히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다.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 반가운 정보 하나를 얻었다. Rue Guy de Maupassant. Ok, le départ est là-bas. Donc nous on est là-bas à 14h, on se réunit là-bas et après on défile dans la rue et on ramène le bonhomme carnaval qu'on brûle. Et il va y avoir des petits spectacles à divers endroits d'Étretat. Donc faut venir. Voilà. 약속된 2시. 시간 맞춰 봄맞이 축제가 열리는 학교를 찾았다. 재미있는 복장들이 흥미로웠다. Donc tous les ans il y a donc il y a le carnaval et on choisit un thème. Cette année c'est les 4 saisons. Donc il y a les animaux, les végétaux, Cathy et moi, les animaux, les végétaux, et puis les nains de jardin et les jardiniers. 겨울씨를 보내고 희망찬 새봄을 맞자는 일종의 봄맞이 축제다. 갖가지 소품을 이용해 재미있게 분장을 한 사람들,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았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표정들이다. 봄맞이 축제엔 유난히 어린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다. Alors, c'est un carnaval pour les enfants, pour brûler Monsieur Hiver, pour accueillir Monsieur Printemps. Pourquoi ? Pour célébrer l'arrivée du printemps et de l'été. Voilà. 밴드가 흥겨운 연주를 하며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봄맞이 축제가 시작된다. 축제는 겨울씨를 보내는 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이 봄에 웬 크리스마스 노래인가 했는데 겨울씨를 상징하는 노래라고 했다.
밴드를 앞세운 가장 행렬. 모두가 즐겁고 신나 보였다. 겨울씨를 떠나보내기 위해 해변까지 한참을 걸어야 한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코끼리 바위가 보이는 에트르타 해변. 이곳에선 어린아이들의 봄씨맞이 축하 공연이 열린다. 겨울씨를 태우기 위해 이렇게 해변가로 옮긴다. 겨울씨를 보내기 위한 마지막 환송식. 모두가 애워싸 아쉬움을 달랜다. 드디어 겨울씨에 불이 붙고 축제는 절정으로 향한다. 겨울의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희망찬 새봄이 오라는 축제는 나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물해 주었다. 에트르타를 떠나 다음 도시로 향하던 나는 피아노 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에트르타 인근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서 주말마다 열린다는 상설 시장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뭐니 해도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곳은 먹을거리. 맛있는 냄새가 코끝에 전해왔다. De l'ail, des oignons et puis des patates. Et puis un petit peu de sel avec le poulet et puis un petit peu de sel aromatisé. Ouais. Bien cuire la pomme de terre, on les fait souffrir avant. Voilà. C'est mon meilleur goût. C'est comme dans les pays asiatiques, hein. Pareil. 무엇보다 나를 유혹한 건 따로 있었다. 돼지 넓적다리에 소금을 넣고 푹 삶은 돼지 족발 같은 것이었다. 오랜만에 고향의 맛을 느낀 최고의 요리였다. 영화 남과여의 촬영지로 유명한 노르망디 최고의 휴양지 도빌로 향했다. 영화 남과여는
클로드 르로슈 감독이 1966년에 만들었다.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과 여의 이야기를 독특한 촬영 기법과 압축미 있는 영상으로 표현해 감동을 준 영화다. 거기에 프랜시스 레이의 음악이 더해져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프랑스 북부 바스노르망디주에 위치한 도빌은 세계적인 여름 휴양지다. 노르망디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진 이곳은 매년 봄 열리는 아시아 영화제와 미국 영화제로 유명한 곳이다. 파란 하늘과 하얀 요트가 멋들어지게 뽐내는 듯한 도빌은 여름에는 파리의 사교계가 옮겨왔다 할 정도로 프랑스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도빌의 바로 맞은편에는 트루빌이 있다. 만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뉜 두 도시를 이어주는 것은 수상 택시다. 가격은 승객 1유로, 자전거 1유로, 개는 50센트라고 한다. 선착장에 있는 배를 누르면 건너편에 있는 배가 달려온다. 일종의 수상 콜택시라고나 할까? 벨소리를 듣고 배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 수상 택시의 역사는 150년이나 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 배의 선장은 3대째 가업으로 물려받아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Ça évite de faire le grand tour à pied et ça vous permet de vous économiser une demi-heure de marche à pied. 다시 도빌로 향하던 나는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사이로 보이는 보드워크를 보면서 가슴이 설렜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영화 남과 여의 촬영지 도빌 보드워크다. 영화 속 날씨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스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었다. 보드워크를 걸어가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영화의 감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사랑을 나눴던 그 바닷가엔 또 다른 젊은 남녀가 달콤한 사랑을 나눈다. 저 젊은 연인은 혹시 사랑이라는 주제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화나 소설, 그림이나 노래에서 다뤄졌던 배경이나 장소를 보면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고 싶어 한다. 노르망디로의 여행도 그렇게 시작됐다.
아름다운 풍경은 영화가 되었고 청춘 남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도 영화가 되었다. 그 영화는 음악을 만들어 감동을 더했다. 사람들은 영화 음악을 들으며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때의 감동에 행복해한다. 영화의 추억과 낭만을 찾아 떠난 노르망디로의 여행은 내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물해 주었다.